어제 기사가 나온 게 요겁니다. 요 기사 보면 아마도 많은 우리 반도체 장비주, 소재주, 뭐 장비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와, 죽었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준비해 왔겠죠. 그죠? 예. 자, 일단은 당연히 반도체 장비 투자에 대해서는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마이크론도 생산 줄이겠다라고 이야기했죠. 키옥시아도 생산 줄이겠다고 이야기했죠. 이런 것들이 반도체의 업황의 바닥을 만들어주는 포인트다라는 트리거 역할을 할 거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뭐 한 1, 2주 전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온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하이닉스도 당연히 그 흐름에 동참을 할 것인데 투자를 축소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장비에 대해서 발주를 낼 이유가 없죠. 당분간은 투자를 줄이는데 반도체 장비 회사들한테 왜 주문을 내겠습니까?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장비 회사들이 더 충격이 큰 게 뭐냐 하면 원래 한 4월, 그러니까 우리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하이닉스에서 반도체 장비 회사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원래 우리 대대적으로 투자할 거니까 좀 미리 요즘 뭐 공급망 붕괴도 있고 서플라이 체인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미리 우리 투자할 거니까 준비 좀 해도 라고 장비사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비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 재고나 부품을 확보를 해 놓은 거죠. 그런데 갑자기 물량을 대대적으로 줄인다라는 방침을 협력사들한테 전달해 버리니까 패닉과 멘붕이 이제 장비사들은 오는 거죠. 미리 사전에 부품들은 발주해놨는데 앞으로 장비 안 사간다는, 장비를 살 생각이 없다라고 해버리니까 이제 곡소리가 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과거에 하이닉스와 이 장비주들, 그 다음에 뭐 소재들도 있겠지만 이들의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장비주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신경도 안 씁니다. 지금은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고 차트를 한번 보면 될 텐데, 자, 일단 요거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 상반기보다 투자 줄이고 있고, 마이크론 내년에 30% 줄인다. 키옥시아 방금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4월달 연초에 줄여놨던 이 투자의 가이드라인을 갑자기 대폭 축소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러면 국내 장비업계들은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근데 저는 이럴 때가 결국에는 이번에 하이닉스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발상으로 투자할 시점이 조만간에 도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장비주들 수주 받으면서 막 분위기 좋을 때 장비주들 사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투자 축소한다고 앞에 반도체 이 IDM 회사들이, 종합 반도체 회사들이, 생산하는 회사들이 투자 축소한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그러면 장비 앞으로 발주 안 나오겠네, 주문 감소하겠나라고 해서 남들이 관심 안 가질 때, 그때 주가 흔들릴 때가 오히려 역으로, 왜? 이렇게 해서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내년도 뭐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 되면 좋아질 거 아니에요. 재고 다 털고 나면. 그러면 오히려 그때는 발주를 낼 거 아닙니까? 그럼 주가는 오히려 그때 올라갈 거고요. 그럼 그때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역발상으로 안 좋고 주문 줄인다, 패닉이다, 이럴 때가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일단 머릿속에 가족 여러분들이 넣어두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먼저 요 그림부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빨간색은 하이닉스의 PBR이고요. 그 다음에 가는 검은색 선은 삼성전자의 PB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닥을 찍었던 구간, 바닥을 찍었던 구간, PBR이요. PBR이 바닥 찍고 턴했고, 바닥 찍고 턴했고, 바닥 찍고 주가가 다 턴했죠. 그럴 때 어떤 공통적인 현상이 있었냐면, 굵은색 실선, 검은색이 뭐냐면 이게 캐펙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반도체 회사들의 설비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년 대비해서 YOY 증가율이죠. 근데 바닥을 찍었을 때를 보시면 이 검은색 굵은 그래프가 다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폭 나가죠. 밑으로 팡. 설비 투자를 이렇게 급격하게 전년 대비해서 확 줄이니까 오히려 반도체 기업들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PBR 1배 정도 전후해서 바닥을 찍고 턴을 하더라 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하이닉스, 삼성전자만 그렇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프를 이제 그려왔는데요. 요거 한번 보시면, 자, 반도체 장비주들의 주가는 검은색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주들을 제가 인덱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익 IPS, 유진테크, PSK, 테스, 테크잉,
이런 기업들이 요 검은색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덱스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2011년도 1월 달을 100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준을 100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빨간색은 반도체 소재 회사들, 요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DNF, TCK, 하나머티리얼즈, 원익 QNC 요런 5개 정도 기업을 제가 인덱스로 만들어 놓은 게 여기 빨간색 소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검은색이 장비 회사들입니다. 자, 그러면 하이닉스 주가는 뭘까요? 노란색이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제가 2011년도 1월 3일 기준으로 다 100으로 만들어서 그래프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요 추이를 10년 이상의 추이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넣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소재주 한번 보시죠. 소재주는 뭔가 좀 반대로 움직이는 느낌이 좀 나타나죠? 팡팡 튀는 것도 다른 것, 하이닉스와 장비주들 대비해서. 그래서 소재주는, 조금 개별 실적으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뭐 공급을 줄이는 이슈가 나오더라도 그래도 소재는 계속 투입이 되고 미세화될수록 더욱더 공정이 많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타격을 많이 안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실적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장비주 검은색 그림과 하이닉스를 비교해 보시면 장비주는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하이닉스의 주가와 크게 멀리 많이 떨어지지 않고 좀 연동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라는 것을, 동행해서 좀 움직이는 성향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주가 조금 먼저 치고 오를 때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먼저 치고 오를 때가 있고, 또 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오를 때도 있는데, 예, 그래서 장비주는 좀 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과 거의 동행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제 기사가 나와서 일단 센티가 단기적으로 좀 안 좋아질 수 있는데 한 방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이닉스가 얼마의 규모를 줄일 것인지 내용이 안 나왔죠. 제가 10월 말 정도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할 즈음에 그 캐펙스 투자 전면 중단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런 이슈가 나와서 장비주가 한번 빵 하면 오히려 조금 내년도를 약간 상반기 이후를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럴 때가 조금 모아갈 수 있는, 싸게 좀 살 수 있는, 왜냐하면 방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이렇게 투자 줄이고 웨이퍼 투입량이 줄어들면 이제 재고 털고 좋아지는 사이클이 이제 하반기부터는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발주가 나갈 거니까 장비주들은 오히려 그때부터 좋아질 겁니다. 근데 항상 주식은 남들이 안 쳐다보고 최악의 경우에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10월 말 전후로 하이닉스가 그런 이슈가 나와서 장비주들이 만약에 빵 한다, 그때부터 나는 분할로 조금씩 산다, 조금 여유 있게 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오히려 이런 뉴스들로 너무 여러분들께서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탑픽은 HPSP라는 반도체 장비회사 최근에 뭐 상장되는 기업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일 제가 이제 10시에 미팅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갔다 와서 뭐 주간 찐시향에서 요거는 업데이트 좀 해드리도록 뭐 그렇게 할게요. 장비회사. 네. 가서 차 한 잔 얻어 마셨다고 이렇게 또 좋아지는 건 아니겠죠, 주가? 그건 아닙니다. 저는 뭐 냉정하게, 네, 우리 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기업을 제가 뭐 홍보하고 팔기 위한 그런 입장은 아니잖아요. 제가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네. 저는 뭐 우리 개인 투자들하고 똑같은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 기사에 따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놀라신 분도 있으실 텐데, 요렇게 좀 큰 호흡으로 한번 장비주들은 보시면 좀 좋겠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요거 평택찹, 요거 삼성전자, 요게 올해 하반기에 그 클린룸 완공되고 장비 이제 투입되는데 지금은 아무도 별로 관심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여기 이제 뭐 조금 더 이제 업황 좋아지면 더 투자 막 할 거거든요. 그때 아마 장비주들 이제 이슈가 나올 거니까 2023년 하반기는 장비주들이 좀 움직이는 장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많이 쩔어 있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그리고 그런 사이클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게 뭐죠? 우리 퍼 차트, 퍼 밴드 차트, PBR 밴드 차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익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볼 때 어느 밴드 안에서 역사적으로 움직이는지 그런 걸 참고를 해서 지금이 역사적인 밴드 하단이구나. 그런 걸 우리가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야기를 최근에 많이 나눴잖아요. 그죠? 역사적인 밴드 하단부. 자, 근데 네이버가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익 기준으로는 한번 배제를 하고, 이익 기준으로는 잘 안 될 수,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 그냥 이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자산 기준으로, 사실 인터넷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자산기 가치 기준으로 보지는 잘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회사가 위기이고 흔들릴 때는 PBR을 가지고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한번 봤는데
자, 이 노란색 밴드가 얼마냐면 0.9배입니다. 0.9배. 가장 하단부가. 그리고 그 위가 2.6배고요. 그 다음이 4.2배. 그 다음 제일 위가 5.9배예요. 자, 이 네이버라는 기업은 최근에 2.6배에서 많이 평가를 받았을 때 자산가치 대비해서 6배까지 평가를 받아왔던 기업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까지 최근에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드디어 몇 배까지 떨어졌냐면요. 0.9배까지 거의 붙었죠, 지금. 어제 제가 체크해보니까 1배더라고, 1배. 그러니까 이 회사의 BPS는 뭐냐면, 주당 순자산 가치입니다. 주당 순자산 가치가 원래 예상 가치가 16만 한 2천원에서 16만 3천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이 얼마죠? 딱 그 정도 수준에 지금 와 있거든요. 자산 가치, 청산 가치 수준까지 지금 이미 네이버는 떨어져 있다. 그러면 최근에 안 좋은 업황,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당근마켓 같은 회사를 2조 원 들여서 인수하는 이런 이슈,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자산 가치 수준까지 이제는 떨어졌으니, 물론 0.9배까지 갔다가 올 수도 있고, 만약에 시장이 폭락하는데 더 떨어진다면 0.8배 왔다가 올라올 수도 있는데, 이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PBR 1배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럼 여기에서 투매를 해야 되는 단계인가? 요거는 시간과의 싸움을 지금은 조금 해볼 만한 위치까지 떨어졌으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힘들고 어렵겠지만 조금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적어도 여기서 턴어라운드가 어느 정도만 한번 분위기만 잡아주면 PBR 1배에서는 바닥 찍고 조금 올라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청산가치 수준에서 내가 던질 부분은 조금 고민이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 생각하시고,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19만 2천 원이란 가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16만 2천 원인가? 아무튼 네, 19만 2천 원이네요. 그죠? 예, 그 정도 가격. 아니면 적어도 어제와 그저께 사이에 만들어진 갭이라도 회복하든지, 그런 부분들이 돼야지만 반격의 시그널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왜? 아직까지 ADX는 꼿꼿하게 살아있으니까. 기울기는 조금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긴 했네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 네이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